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A매치가 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A매치가 들어오면서, 사실 결과는 뭐 3등이나 4등 이렇게 당첨이 되긴 했었는데, 워낙에 정배가 많았었던 그런 A매치가 워낙에 정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공유를 드리진 않았었고요. 오랜만에 또 리그 경기가 들어와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배팅 내역이나 아니면 뭐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타페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지금 헤타페는 12위에 위치하고 있고 세비야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비야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 최근 10경기 동안은 무승부가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흐름은 두 팀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세비야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력이나 이 흐름은 조금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헤타페가 만만한 팀은 아니죠. 어쨌든 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기도 하고 진행 경기에서도 좋았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팀이었던 이제 지로나를 홈에서 잡아낸 헤타페인데 헤타페는 확실히 홈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비야를 만난 상황인데 세비야가 원래 강팀의 모습이었다면 헤타페가 고전하겠지만 지금의 세비야라면 지금의 세비야의 경기력과 흐름이라면 어느 정도 경기력이 올라왔다라고 할지라도 헤타페에게 이길 가능성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타페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헤타페를 가져가지 않는 부분은 어쨌든 세비야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고 헤타페의 불안한 이런 수비와 그리고 공격에서의 득점적인 부분들도 뛰어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무승부가 더 가까운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타페의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본머스는 13위, 에버튼은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 경기도 이제 무승부가 적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본머스가 더 좋습니다. 에버튼은 지금 뭐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불안한 부분들이 조금은 줄긴 했어요. 하지만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원정에서의 에버튼을 믿기란 쉽지는 않죠. 본머스도 뭐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에버튼보다 좋은 점은 이 공격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본머스는 뭐 세트피스는 원래 좋았었던 팀이고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에버튼이 수비적으로 안정이 됐다라고 시즌 초반보다는 안정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이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과 에버튼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무승부의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본머스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머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노팅엄은 18위, 크리스탈 팰리스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좀 노팅엄이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노팅엄보다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좋죠. 노팅엄은 하위권에 지금 강등권에 위치한 모습에서 보이다시피 사실 뭐 득점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사실 수비적으로 더 불안한 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불안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팅엄보다는 이 흐름이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실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은 팀이 아니기도 하고 노팅엄보다 경기력이 더 좋냐라고 본다면 그것 또한 좀 어렵긴 합니다.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모습이라면 노팅엄보다 경기력이 더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승부 쪽으로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기적인 부분에서 노팅엄이 이길 가능성보다는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라고 보고는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길 가능성보다는 무승부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 다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두 팀 다 공격이 좋았다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팀 다 공격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0대0의 결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팅엄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풀럼의 경기고요. 셰필드는 22, 풀럼은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풀럼이 더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 역시 풀럼이 더 좋습니다. 지금 풀럼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아무래도 셰필드가 꼴찌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풀럼은 사실 스타일 자체가 제공권에서의 부분보다는 역습이나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는 여전히 좋긴 하지만 역습이나 측면을 활용한 공격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풀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셰필드처럼 이런 그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을 만났을 때 저는 풀럼의 지금의 공격에서의 모습이라면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승부를 바친 부분은 풀럼이 이상하게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있으면 어김없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변이 나오더라도 셰필드가 풀럼을 잡아내기는 저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강등 버프가 슬슬 발휘가 될 타이밍이긴 한데 셰필드가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무승부까지 바쳐서 셰필드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토트넘 대 루턴타운인데, 이 경기는 따로 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몰렸죠. 이 경기가 부러지면 2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당이 높고 투표율만 몰렸다면 이 경기를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고 토트넘이 지금 흐름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그 뭐 지난 경기 때 이제 풀럼에게 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지금까지의 토트넘의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루턴타운 상대로 이변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알메리아는 22, 오사수나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오사수나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오사수나가 더 좋죠. 이 경기도 앞선 좀 풀럼 경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력은 사실 알메리아와 오사수나를 비교해보자면 알메리아의 득점에서의 기대할 부분은 역습 한 방인데 그것이 발휘가 될 만큼의 이 득점력을 보유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알메리아 쪽을 가져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변을 본다면 무승부인데 이변의 느낌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드는 거는 오사수나의 원정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오사수나가 지금 득점력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오사수나 쪽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알메리아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4위, 울버햄튼은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울버햄튼이 더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흐름은 뭐 비슷해요. 지금 두 팀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 사실 스타일이 비슷하죠. 두 팀 다 공격에서의 많은 득점, 그리고 수비에서의 많은 실점. 그래서 사실은 승패 방향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이 공격 축구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역습에서의 모습들, 이런 그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 역시나 이런 부분들은 두 팀의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승패 방향이 끌리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 스타일만 보면은 승패 방향이겠지만, 두 팀 다 워낙에 지금 좋은 흐름과 비슷한 경기력이라면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지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8위, 마요르카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흐름은 비슷합니다. 발렌시아가 근소하게 앞서긴 한데 흐름을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요르카는 사실 득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마요르카인데, 고무적인 부분들은 발렌시아의 흐름도 엄청나게 좋다라고 좀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결정력도 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곤 있지만, 지금 좀, 아직은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발렌시아의 단통 승을 가져간 부분들은 확실히 발렌시아가 마요르카보다는 경기력이 훨씬 더 앞서는 모습들과 마요르카의 이런 득점적인 부분들, 그리고 원정에서의 마요르카, 믿을 만한 팀이 아니죠. 마요르카의 원정과 홈에서의 발렌시아, 그리고 배당, 투표율 모두 따졌을 때 저는 승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렌시아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맨유의 경기고요. 브랜드퍼드는 15위, 맨유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맨유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당연히 맨유가 좋죠. 근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제가 이 경기를 좀 앞선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나 아스톤 빌라 대 울버햄튼의 이 7번 경기 이런 경기들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투픽이나 쓰리픽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적인 부분들이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사실 맨유죠. 지금 브랜드퍼드가 득점이 나쁘진 않는데 이 수비가 좀 굉장히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원정에서의 맨유라고 할지라도 브랜드퍼드 상대로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개인적으로 맨유가 이런 경기 들어오면은 어김없이 좀 이변을 보여줄 때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무승부를 바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앞선 경기들이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가자면 그래도 경기력 차이가 두 팀이 좀 많이 나고 브랜드퍼드가 수비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단통이라면 브랜드퍼드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라요의 경기고요. 셀타비고는 17위, 라요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셀타비고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셀타비고가 더 좋죠. 셀타비고가 최근에 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좀 강팀들과의 경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경기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요는 지금 수비는 원래 불안했었던 팀이고 공격에서의 한 방으로 득점,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팀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찬스들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셀타비고의 경기력도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라요의 경기력과 득점력이 좀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지로나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지로나는 3위, 베티스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좀 베티스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합니다. 지로나가 조금 더 좋긴 하고요.
지난 경기 때 이제 지로나의 이변을 가져갔었죠. 그러면서 이변이 적중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도 좀 이변을 가져가겠습니다. 뭐, 베티스가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지금 지로나의 득점적인 부분들이 좀 최근에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홈에서의 지로나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통승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베티스가 어쨌든 이 공격에서의 그런 빠른 템포나 측면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분명히 베티스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패 방향의 느낌도 좀 드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지로나의 승인데 최근에 지로나의 흐름이나 아니면 베티스와의 상대 전적 그리고 베티스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 저는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맨시티는 3위, 아스날은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제 맨시티가 좀 압도적인 강한 모습을 아스날 상대로 보여줬었고 흐름은 아스날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맨시티나 아스날이나 뭐 흐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두 팀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 다 많은 득점과 적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도 흐름이 좋은데 맨시티를 단통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그래도 아스날이 이 맨시티 원정을 떠나서 이길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맨시티 상대로 워낙에 약했었던 아스날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적인 그런 맨시티와 아스날의 그런 상대 전적과 맨시티의 홈에서의 모습이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중원에서도 사실 아스날이 맨시티 상대로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래도 저는 맨시티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맨시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알라베스는 13위, 소시에다드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소시에다드가 강했었던 저점을 보여주고 있고 흐름은 비슷합니다. 두 팀 다 그냥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소시에다드는 여전히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좀 득점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력 차이는 두 팀이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정에서의 소시에다드고 홈에서의 알라베스고 그리고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흐름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소시에다드를 가져간 부분은 소시에다드가 알라베스 상대로 좀 좋았었던 전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무승부도 좀 끌리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이러한 A매치 휴식기 이후의 경기라면 저는 알라베스보다는 분명히 소시에다드가 찬스에서의 득점력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시에다드도 득점적인 부분들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알라베스보다는 분명히 공격에서의 화력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을 두 팀 다 보유하고 있다면 공격에서의 더 좋은 팀 이런 소시에다드가 이런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레알은 1위, 빌바오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레알이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는 사실 빌바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원정에서의 빌바오고 레알 원정을 나가서 빌바오가 지금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공격이 굉장히 좋은 빌바오인데 레알 상대로 득점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의 중점은 빌바오가 수비적으로 워낙에 안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레알이 빌바오의 수비를 뚫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알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빌바오의 수비를 뚫어낼 만큼의 이런 홈에서의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알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